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럽연합을 즉시 타격하는 중국입니다. 그럼 보시죠. 중국은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중국 내수시장을 교란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5년 12월 23일부터 유럽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중국의 이번 관세는 중국에 협력하는 기업에는 낮은 관세를, 협력하지 않는 기업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차등 관세 체계로서 전형적인 반보조금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번 관세 부과가 정책을 단순한 집행수단이 아닌 지렛대, 레버리지로 만든다는 것이며, 이번 조치가 강력한 이유는 관세 자체보다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브뤼셀에서 유럽 농부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EU 정상들이 메르코스르 결정 연기를 강요받은 직후 나왔는데요. 이번 메르코스르 이벤트는 유럽 농촌사회의 시위가 격화될 때 EU, 유럽연합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이 만든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은 아니지만 해당 판때기에 직접 그리고 적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있어서 유럽 낙농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목표는 유럽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브뤼셀이 이미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적 압박 포인트를 더 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럽연합. 한편 유럽연합에게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경우 높은 생산 비용과 줄어드는 마진,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 내 각기 다른 또는 불균형한 전기차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버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책을 바꾼다면 유럽의 산업 보호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유럽연합에게 당신들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면서 농업 피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굴복하고 제조 부문에서의 신뢰 손상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한 셈이 됩니다. 메르코스르와 지경학. 중국의 유럽연합 타격에는 지정학과 지경학적 측면이 숨어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메르코스르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면 중국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유럽연합과 메르코스르 협상이 타결되면 남미 공급망에 유럽이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서방구 블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메르코스르의 가장 적대적인 집단인 유럽 농민들을 압박함으로써 메르코스르 협정이 정치적으로 난항을 겪게 만들 동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의 숨은 노림수가 성공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은 분열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하는 리튬과 같은 주요 광물과 중국 기술을 포함한 기존 무역 관계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의 저비용 비대칭 전략. 중국 관점에서 이번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저비용에다가 비대칭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산 유제품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식품 수입 다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브뤼셀이 양보한다면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고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뤼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압력을 더 높이고 확대하면 됩니다. 오늘은 유제품, 내일은 돼지고기와 꼬냑 등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중국이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유럽연합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목표. 중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유럽 농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겠지만 최종 목표는 유럽 농민들이 아닌 브뤼셀, 즉 유럽연합입니다. 중국은 유럽 내부 정치를 협상 채널로 활용하며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 결국에는 산업정책, 무역전략, 동맹정치와 함께 충돌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전 업보에 빠져있는 유럽연합은 지금이 최악의 시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낙농업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유럽에게 정치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부서지기 전에 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중국이 정확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유럽연합을 적시 타격하는 중국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